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쌤입니다. 5월 10일에 시행됐던 4월 고3 생명과학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댓글에다가 그 각 문제 번호랑 시간들 체크해 둘 테니까 특정 문항들 위주로 보고 싶은 학생들은 그거 보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누에 나방에 대한 자료다. 보통은 바로 이렇게 보기로 가면 됩니다. 가는 생물 특성 중 발생과 생장이다.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그래서 맞는 말. 기역은 세포로 돼 있다. 애벌레, 생물체니까 세포죠. 다는 생물 자원을 활용했다. 인간은 고치에서 실을 얻어 의복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맞는 말 5번입니다. 자, 2번은 세포호흡, ATP 문제인데 방향을 좀 조심하시면서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 자, 포도당은 CHO로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가 나올 리가 없죠. 단백질이 사용돼야 나오지. 과정 니은에서 자, 니은은 ATP가 지금 분해되는 거죠. 7.3 에너지 나오니까 맞는 말. 가에서 과정 기역이 일어나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에서 ATP 만들어내니까 일어나는 거 맞죠. 4번입니다. 3번 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상호관계. 자, 바로 얘도 보기로 가면 돼요. 기역은 비생물적 요인이냐. 물이니까 맞죠. 니은 디귿의 상호작용은 포식 피식이냐. 스라소니 눈신토끼 맞죠. 다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자, 여기 조심하세요. 개체군 내의 그러면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인데 같은 종에 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5번. 자, 내용도 몰랐던 거는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 4번 생명과학의 탐구는 이렇게 문제가 안 어려워도 3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읽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비둘기가 포식자인 참매가 있는, 자, 이거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가 포식자인 이렇게 읽어지면 꼬일 것 같아요. 비둘기가 포식자인 참매가 있는 지역에서 무리지어 활동하는 모습이다.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 거리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 비둘기 개체수가 많으면, 집단이 많으면 참매한테 더 잘 보이니까 더 먼 거리에서도 캐치가 됐다. 이런 걸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였어요.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를 이렇게 다르게 조작변이죠. 그랬더니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발견하는 거리값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확인할게요. 가는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자, 가설 설정하는 단계냐라는 건데 가는 지금 관찰만 하고 있어요. 가설은 지금 요 나단계에서 세우는 거니까 틀렸고. 기역은 조작변이다. 자, 기역은 거리니까 이거 종속변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실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디귿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돼요. 자, 다의 C에 환경저항 작용했냐. 지금 이 C집단 개체수가 50인데 환경저항 당연히 작용하죠. 같은 개체군 내에서는 개체군끼리의 경쟁, 그 다음에 서식지 등등. 그래서 이거는 개체군의 생장곡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생물 다양성. 한 생태계에 사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는 종다양성이죠. 틀렸고. 남획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당연히. 서식지 단편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태 통로 설치. 맞는 말 4번입니다. 자, 6번 표는 사람의 질병 특징. 독감이니까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 알고 출발하시면 되고, 병원체가 원생 생물이다. 그럼 말라리아나 수면병 같은 질병이 되는 거죠.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죠. 바이러스니까. 무좀은 곰팡이, 균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원생 생물 아니고, 역시 답 2번. 실전이면 넘어가시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점검. 자, 페니케토녀증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맞죠? 이거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기는 거니까 발린으로 바뀌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중요한 문제가 나왔죠. 그림은 같은 종인, 자, 같은 종이란 거 놓치면 안 되고요. EN, AB.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똑같은 생물체인데 성별만 다른 세포 가나다에 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A를 나타냈다. 그래서 문제 약속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가다 중 하나는 A, 두 개는 B.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 수컷. 그 다음에 A는 X 아니면 Y. 자, 일단 염색체 그림이 나와 있으면 EN은 N은 해서 핵상부터 나타내야 돼요. 자, 요렇게 짝꿍이고 요렇게 짝꿍이니까 짝꿍 하나가 없어서 A가 생략된 거고,
그럼 가는 2n이 6이죠. 자, 이게 지금 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요렇게가 같은 염색체죠. 그러면 얘도 지금 짝꿍이 있으니까 2n이 6인데 A가 지금 생략이 2개가 됐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A는 XX. 그래서 나는 여자라는 겁니다. 암컷. 다는 짝꿍이 없으니까 N은 얼만데 보이는 게 3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략된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얘는 이게 생략된 게 X였는데 X가 생략되지 않았다. 그럼 X였으면 이게 생략돼서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결국 얘는 Y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생략되지 않은 걸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X가 생략됐고 2n이니까 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Y라는 겁니다. 요게 Y. 요게 Y. 그래서 얘도 수컷, 암컷. 자, 여러분 이제 문제 거의 다 푼 거예요. 자, A는 암컷이다. 하나짜리가 여자, 암컷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나다의 핵상은 같냐? 핵상은 2nn 보는 건데 얘는 2n이고 얘 n이니까 당연히 틀렸죠. 가의 상염색체 개수 4개죠. 4개. 다의 염색 분체 얘 생략된 거 지금 없는 상태고 6개죠. 그럼 2분의 3이니까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따라가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특징, 그 다음에 각각의 정체 매칭이라서 많이 해보면서 익숙해져야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표가는 사람 신경의 3가지 특징, 나는 가의 특징 중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자, A씨는 감각, 교감, 부교감이래요. 그래서 감각, 교감, 부교감이 각각의 특징 가지는지를 동그라미로 나타내 볼게요. 원심성, 이응, 운동뉴런. 그래서 얘 되고 얘 되죠. 교감, 부교감은 운동이니까. 자율신경계, 이렇게 2개 되죠.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만 되죠. 그래서 교감이 특징 3개니까 C가 교감. 그 다음에 감각은 특징이 없으니까 얘가 감각 뉴런. 그럼 얘가 부교감. 특징 개수는 2개. 자, 기억은 1이다. 2니까 틀렸죠. A는 말초신경에 속하냐? 자, 얘네는 사실 다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이 아니면 중추신경인데 중추신경은 뇌척수니까. C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냐 그랬는데 교감은 사실 다 척수에 있죠. 교감은. 부교감만 이제 연수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가는 어떤 식물 군집에서 동물원 같은 개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총생산량, 순생산량, 생장량의 관계를.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총호순. 그래서 호수나 이게 호흡량. 그 다음에 순생코피. 그래서 이게 고사량이랑 피식량. 자, A는 당연히 총호순, 총생산량이고 B는 호흡량. 요게 이제 순이 되는 거예요. 순생산량. 자, B는 니은에 해당하냐 그랬는데 B가 호흡량인데 기억이라서 틀렸죠. 구간1에서 식물 군집은 극상을 이루냐인데 구간1에서 양수림 출현했는데 시간 더 지나서 음수림까지 가고 있죠. 상황에 따라 음수림까지 극상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음수림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구간1에서 극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넘어가는 건데 실전이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검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점검을 해볼게요. 구간2에서 순생산량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냐? 2니까 감소하죠. 자, 10번 골격근. 그래서 약간 준킬러급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은 할만하게 나왔습니다. 요런 문제에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바로 보시고 실전에서는 그래서 늘 알려줬던 장소들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말해주고 있구나. I대 절반, 겹쳐있는 부분 H대. 그래서 문제 조건들 쭉 확인하시고, 자, 수축 과정 T1, T2 어느 지점에서 기억, 니은, 디귿 길이. 자, A에서 C는 0.4, 0.6, 0.8을 순서 없이.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변화량으로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값은 언제나 똑같죠. 왜냐면 요거는 요 기억하고 니은 더한 값은 액틴의 절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T1 시점에서 A랑 B를 더한 게
T2 시점에서 C랑 뭐를 더한 거랑 같은데 숫자를 보면 0.4, 0.6, 0.8이에요. 자, 예를 들어 1, 2, 3이 있는데 지금 요 두 개 더한 거랑 지금 다른 문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면 더하면 3인데 얘가 제일 큰 숫자니까 얘는 누구랑 더하더라도 얘랑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 더한 거는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를 더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큰 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걔를 딴 애랑 더하면 당연히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A, B는 누가 작은 값이고 누가 큰 값인지 몰라도 A, B 조합은 최소, 최대 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4에서 0.8 더한 요거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일단 0.6인 걸 확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한 게 1.2니까 여기도 C가 되는 거죠. 0.6. 자, 그러면 여기가 0.6, 0.6, 1.2니까 여기가 1.2, 여기가 1.2예요. 근데 X 길이가 2.8이니까 여기는 2.4. 그러면 얘가 0.4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4니까 얘가 0.8. 여기 0.8. 아, H대 길이가 T2에서 T1으로 갈 때 길어진다. T1에서 T2로 갈 때 짧아진다. 그래서 요렇게가 수축인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푼 겁니다. 자, T1일 때 H대 길이는 0.8 맞죠?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4 길다. 자, 요거 변화량 보면 돼요. 0.2가 변화량이죠. 델타 X가 0.2. 그럼 전체는 0.4만큼 바뀌는데 T2로 가면서 수축이니까 짧아지기 때문에 T2일 때가 길다. 이게 바로 틀렸죠.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할 때 ATP 에너지 사용하죠. 그래서 액틴 잡아 당기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만 좀 잘 찾아내면 빠르게 풀 수 있던 문제예요. 자, 11번. 이거 11번은 안 어려운 문제인데 쌤이 아는 학생 중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요런 걸 틀린 학생인데 이번에는 맞았을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세포주기에 대한 실험이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 AC로 나누고 그래서 각 시기에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집단이고 얘 같은 경우는 S기에서 넘어가는 걸 억제해서 대부분 S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G1에서 S로 가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지금 G1기에 많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구간 1에서 간기의 세포가 있냐? 당연히 있죠. G2기가 있으니까. 다에서 S기 세포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냐인데 B는 S기를 못 넘어가게 억제했기 때문에 B에 더 많죠. 그래서 틀렸고. 다에서 G1분의 G2. 자, G1이 훨씬 많죠. 억제했지만 일부 또 진행했기 때문에 0은 아닌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G1 누가 더 많냐면 여기서 더 많죠. 이거분의 이거 G1, G2. A가 C보다 더 크냐? 여기는 G1이 더 많으니까 이 숫자가 작아지죠. A가 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자, 시상하부 온도가 조건이고 기억이 결과인데 기억은 열 발생 아니면 열 발산이래요. 시상하부 온도가 내려가는데 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 발생이죠. 추울 때 일어나는. 자, 기억은 열 발생이다. 맞고 과정 A에 교감신경이 작용하냐. A는 지금 잇모근을 이제 수축시켜서 이런 데 공기층 그리고 추울 때 이제 일어나는 작용. 그럼 교감신경은 추울 때 맞죠? 시상하부 온도가 T1에서 T2로 바뀌면 자, 그러면 이거는 더워지는 건데 과정 B가 일어난다. 그죠? 반대 방향이 일어나게 되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의 농도를. 자,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ADH 농도가 높아지고 있죠. 삼투압이 높아지면 삼투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분 지흡수를 촉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 이콜 목마르다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포도당 농도에 따라서 인슐린 농도. 포도당 농도가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포도당 농도가 커지니까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기억.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작냐. 오줌의 삼투압이 작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버리고 있다는 뜻.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뜻.
그럼 P1일 때 삼투압 낮죠. 맞는 말이죠.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자, 얘는 인슐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겠죠.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C1일 때도 높으니까 틀렸죠. 혈장 삼투압하고 혈당량 조절, 이런 항상성 조절 중추는 간뇌죠, 간뇌.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그림가는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나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의 혈중 항체 농도 변화다. 자, 이런 거 이제 골지체인 거 알면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형질세포고. 자, 요게 당연히 보조 T림프고 바로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기억세포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니까. 기억이 형질로 바뀌는 겁니다. 형질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자, 기억은 보조 T림프고 맞죠. 구간원에서 당연히 최초 침입일 때는 비특이적 방어가 일어나고 2차 침입이 일어나도 비특이적 방어는 일어납니다. 주로 항체에 의해서 빠르게 면역이 일어나는 거지 비특이적 방어는 일단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구간 2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그죠? 요거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유형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자극 준지점을 알려줬는지, 그 다음에 거리 알려주는지, 시간 알려주는지, 그 다음에 자극점 동일한지 등등의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확인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쭉 보면 가, 나 두 가지 방법으로 막전이를 측정하는데, 가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자극을 준 거, 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자극을 여기다가 주는 게 나의 실험. 그 다음에 시간은 둘 다 똑같이 4ms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막전이에서 이렇게 보조선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얘는 D2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D1이 마이너스 80이란 얘기는 3초 후 막전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가는데 1초, 거기서 3초.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60은 보조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착하고 1초가 지났다는 얘기니까 4ms니까 가는데 3초. 실제로는 이제 밀리세컨인데 그냥 보통 풀 때는 초로 해요. 3초, 1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1초, 1초. 요렇게 가는데 3초가 걸렸다는 뜻이니까 속력을 일단 구할 수가 있어요. 1초 동안 1cm 가니까 1cm per millisecond. 자, 그럼 얘는 3초 동안 갔으니까 기억에다가 니은을 더한 게 3cm라는 얘기예요. 3cm.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보면 자극을 어디다 주냐면 D3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D3에 자극을 주고 기억 1을 여기다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기억과 1을 지나서 갔는데 마이너스 60. 그럼 가는데 3초, 도착 후 1초니까 1cm 가고 기억 가는데 3초 걸렸다.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냐? 2cm라는 얘기죠. 그럼 니은은 자동으로 이제 1cm. 자, 여기까지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이 기억보다 크냐? 니은 1cm니까 틀렸고, A의 속도 맞고, D1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5초가 지났다, 5ms까지 지났다 이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총 거리가 1, 2, 1이니까 4cm. 가는데 4초 걸리고, 그럼 1초 후 막전이가 나타나면 되죠. 그럼 1초 후 막전이니까 탈분극 시작되고 있으니까 맞는 말 5번입니다. 자, 16번 복대립 다인자가 나왔어요. 가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형색체에 있다. 그래서 가나 형질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독립.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 유전자는 A, B, D 세 가지가 있다. 한 쌍이 결정하니까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 개수가 여러 개, 복대립 유전. A는 BD, B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이런 우열 관계들 잘 캐치해 두시고 한 쌍이 결정.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상염색체 두 쌍. 나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그래서 이제 다인자 유전의 신호죠. 다인자 유전인데 독립 다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라지나 스몰이, 여기는 라지 F, 스몰 F. 지금 그런 상황. 표는 사람 원포에서 가나의 유전자형을 나타냈고, 자, AB는 지금 ABD는 단일인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인자예요. 염색체가 세 쌍인 거, 이런 거 조심하시고,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다. 자, 얘네들이 있는 염색체랑 얘네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서 표현형이 9가지 나오는 거는 여기서 표현형 뭔가가 나오고 여기서 뭔가가 나왔을 때 독립적으로 총 9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는 3 곱하기 3 조합밖에 없죠. 9 곱하기 1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9가지랑 1가지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3 곱하기 3. 그러면 우열관계 생각해서 3, 3이 나올 수 있는 PQ 사이에서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요 뒤에 것도 하는 방법도 안 어려운데 이게 좀 더 쉬워서 요걸로 하는데 연습할 땐 요걸로도 해보셔도 돼요. 뒤에 걸로도 조합이 금방 나옵니다. 그럼 PQ, RS가 있는데 P와 R은 1, 2. 여기에 지금 PR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S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PQ 사이에서 이제 PQ를 찾아볼 건데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라지 A, 라지 B, A죠. 라지 A, 라지 D, A죠. 우열관계 때문에 BB, B고 BD, D니까 2가지밖에 안 나와요. 2가지밖에. 자 요렇게 보면 얘는 D밖에 없으니까 AD, BD 역시 2가지. 그러면 요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얘도 안 되겠죠. AD, DD니까. 그래서 여기 요거는 그냥 써볼까요? 2의 남자가 이거고 3의 여자가 BD인데 여기서 AB 나오면 A형질, AD 나오면 A형질, BD 나오면 B형질, DD면 D형질이니까 이게 지금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좀 쉬웠던 거는 앞에 있는 요 3만 찾아내도 요 녀석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2랑 3가 P와 Q였다. 이거를 이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것도 해도 됩니다. 뒤에 것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를 해보면 PQ는 됐으니까 이제 RS. 자, 2, 3. 그러니까 1하고 4가 RS인 거예요. 요게 R이고 요게 S. 자, 얘네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요. 일단 앞에 거, 요 단일인자부터 하면 AD, BD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AD, BD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는 대문자로 나타내기 방법을 쓰면 1, 0, 요거 1, 0이죠. 그 다음 얘는 1, 0, 1, 1. 그래서 세미스는 이제 고인물 스킬을 알게 되면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 그래서 8.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이건 개념으로 해결되고 기억은 6이 아니고 8이죠. 자, B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R과 같을 확률. 자, R은 일단 A, B로 나와야 되고 대문자가 몇 개면 되냐면 대문자가 2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B 나올 확률은 요 둘 사이에서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로 표현되면 표현형이 같으니까 이 R이 라지 A를 주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가에서는 이게 2분의 1. 자, 그럼 나에서 대문자 2개 될 확률인데 요거는 자, 옆에다 써볼게요. 대문자 여기 나올 수 있는 총 형질 종류가 자손이 4종류라 했죠. 1, 2, 3, 1 더해서 4. 근데 대문자의 최대 개수가 4니까 대문자 4개, 대문자 3개,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로 이렇게 4종류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파스칼 삼각형으로 1, 1, 1, 2, 1 그러면 1, 3, 3, 1 이렇게 해서 확률이 나오고요. 대문자 2개일 경우는 요거기 때문에 자, 얘는 2의 세제곱분의 확률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의 세제곱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럼 결국 밑에는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래서 16분의 3이라서 틀렸다. 이렇게 되고 답은 1번이 돼요. 자, 요 후반부는 쌤이 이제 쓰는 방법이라서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퍼넷 사각형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세세포 조합으로 푸셔도 됩니다. 쌤은 이제 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17번. 17번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서 풀겠습니다.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 그래서 가, 나, 다에 대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 자, 전체를 안 알려주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중에서 하나씩만 이제 보여줬어요. 두 개는 7번 연관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XV. 자, 기억에서 미음 성별 체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상대량이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핵형은 모두 정상. 1, 2는 정상. 3은 비정상적인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자녀 3은 n 플러스 1과 n-1이 만나서 2n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자 둘 남자 셋이니까 남녀를 먼저 나누세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기억 니은을 잘 보면 니은의 라지디가 빵인데 니은이 만약에 엄마라면 자손들이 라지디를 이렇게 이씨까지는 애가 태어날 수가 없죠. 만에 하나 얘네가 돌연변이를 하더라도 돌연변이가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2명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 엄마가 될 수가 없어서 기억이 엄마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에서 이제 아빠가 있을 텐데, 하나가 X염색체라고 했기 때문에 핵형은 모두 정상이란 얘기는 당연히 뭐 남자기도 하지만 XY를 이제 가질 거기 때문에 남자는 이 자리는 성염색체에 있을 수가 없죠.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2, 2로 보이는 요 라지의 유전자, 그 다음에 2, 2로 보이는 라지디 유전자, 요거는 다 상염색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2명이 돌연변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D는 7번에 있는 거고, 따라서 얘는 X 위에 있는 것. 자, 그러면 요렇게가 이제 연관인 거예요. AD가.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잘 보면 B는 성염색체인데 디귿하고 리을을 잘 보시면, 만약에 요거 이 디귿 리을이 아빠면 아빠가 스몰 B 유전자를 아예 안 갖고 있는데 딸한테 줄 수가 없죠. 지금 이 니은이 딸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돌연변이를 하더라도 여기가 또 말이 안 돼요. 디귿 리을이 갖고 있는 라지 라지디가 있는데 딸한테 아예 전달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 리을은 니은의 아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음이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엄마 아빠까지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연관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개를 나타내 보면, 니은을 잘 보세요. 니은은 라지디가 없죠. 그리고 라지엔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라지 스몰 d 연관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리을은 라지 라지디 연관. 그러면 니은은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고 리을도 이걸 엄마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데 둘이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게 엄마 아빠면 여기서 엄마 아빠. 왜냐면 엄마는 라지 A, 스몰 A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이기 때문에 엄마가 라지 A, 라지 D가 연관이면 무조건 스몰 A, 스몰 D 연관.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라지 A, 스몰 D, 라지 A, 라지 D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니은, 리을 중 누군가가 돌연변이란 건데, 그 말은 디귿은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디귿은. 니은, 리을이 둘이 이제 공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디귿이 정상인데, 디귿을 보면 라지 A에 라지 D가 붙은 게 있어요. 연관된 게. 그러면 하나는 스몰 A에 라지 D. 그러니까 디귿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요런 애가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스몰 a를 안 가지니까 요 스몰 a, 스몰 d가 엄마가 준 거고, 그럼 라지 a, 라지 d가 아빠가 준 거예요. 즉 아빠는 라지 a, 라지 d, 라지 a, 라지 d, 그리고 라지 a, 스몰 d 요렇게가 이제 가능한 거죠. 라지 a, 라지 d, 라지 a, 스몰 d 아빠. 그 다음에 엄마는 스몰 a, 라지 d를 주니까 라지 a는 라지 d랑, 그래서 엄마는 라지 a, 라지 d. 자, 이거 잘못 썼네요. 엄마가 스몰 a, 라지 d니까 다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d, 라지 a, 스몰 d, 스몰 a, 라지 d. 그래서 요게 아빠, 요게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이제 태어날 수가 없냐? 지금 리을 애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라지 a, 라지 d는 엄마가 못 주기 때문에. 그럼 리을이 어떻게 태어났냐? 아빠가 라지 A, 라지 D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블로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즉 이분열 비분리. 엄마 아빠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게
자손한테 더블로 들어가는 거는 이분열 비분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n-1 준 거고 아빠는 n+1 준 거다. 자, 요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고 해결해 볼게요. 자, 나의 유전자는 X 위에 있다. 자, 나 X 위에 있는 거 맞죠? 엄마한테 라지 A, 스몰 b, 스몰 d를 갖는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냐? 엄마는 라지 A는 스몰 d랑 연관, 이렇게 연관이고, 그 다음에 요거 1이니까 라지 B, 스몰 b라서 얘 만들어질 수 있죠. A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아빠의 이분열 비분리라서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대류전자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고 가는 남자 P, 나는 여자 Q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 표는 기억 리을 8번 염색체 수와 X 염색체 수를 더한 값. T의 DNA 상대량. 가의 유전자형은 P가 라지 T, 라지 T. 자, 여기가 라지 T, 라지 T. Q는 라지 T, 스몰 t랍니다. 자, A에서 D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이렇게 해서 지금 복제되어 있으니까 T에 대한 값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4가 돼야 되죠, 무조건.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2였다가 나눠지니까 얘는 1 돼야 돼요. 자, 얘는 라지 T 하나 있고 아직 복제되기 전이니까 1. 그 다음에 라지 T가 1로 간다면 얘는 이렇게 뚱땡이 상태니까 2. 라지 T가 1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0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1, 2, 3, 4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0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2가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숫자 T의 DNA 상대량이 1, 2개, 2 하나, 4 하나. 어쨌든 1이 지금 똑같이 2개니까 쭉 보면 아, 요게 1이구나. 그래서 B를 먼저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B를 찾을 수 있는데 8번 염색체 수가 X 염색체랑 더한 값이 1밖에 안 돼요. 자, 얘는 지금 2N 상태니까 8번이 기본적으로 2개. 여자니까 X도 2개라서 4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 4가 나와야 돼요. 이쪽 값이. 그럼 여기서 지금 1, 1 나온 얘는 얘란 얘기죠. Y가 1로 갔고 X가 1로 갔다는 얘기고, X 염색체도 없고 8번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누가 되는 거냐면 3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D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4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또 4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만약 얘부터 찾으면 이게 4, 4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찾아도 되고. 그러면 이제 A가 뭐냐인데 여기 4. 8번 염색체는 당연히 2개. X 염색체는 남자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2가. 물론 아까 2 찾아놓은 거 넣어도 되고. 그러면 요게 4가 되는 거고요. 3, 4 나오는 얘가 1이 됩니다. 자, 리을은 3다. 리을 3 맞고요. A 더하기 C는 4가 아니라 5니까 틀렸고, 2에 Y 염색체가 있다는 거 찾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가계도 문제. 가는 대립전자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고, 자, 우열관계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게 가를 결정하는, 이게 나를 결정하는, 가,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연관은 아니다. 자, 가나의 발현 여부. 자, 가 발현된 여자, 그리고 그래서 가나 발현 관계를 다 나타내시고요. 요게 나. 그러면 기억은 지금 안 보이는데 니은은 보여요. 뜬금포가. 니은, 니은인데 니은 없는 애가 나왔으니까 니은이 우성형질. 그래서 나가 우성형질이니까 얘가 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표고 3, 4, 5에서 체세포 하나당 라지 H, 라지 T에 대한 거를 알려줬는데, 일단 요건 알아냈으니까 알아낸 애를 열성을 쓰는 게 이제 훨씬 쉽죠. 그래서 나가 아닌 애가 정상이니까, 자, 요거 스몰 t, 스몰 t. 그럼 여기서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라지 t, 스몰 t. 4번, 5번. 그 다음에 정상이네. 1번 스몰 t, 스몰 t. 그럼 얘는 역시 정상이니까 스몰 t, 스몰 t. 자, 니은 자손한테 t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 4, 5에서 일단 t의 양은 알아낼 수가 있죠. 3번은 라지 t가 없고 0,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1. 근데 기억에서 디귿이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랬으니까 요 라지 h 개수랑 해서 요게 이제 0, 1, 2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라지 h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따져야 되는데, 이제 좀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확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가가 우성형질일 수도 있고 가가 열성형질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맞는 걸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자, 3, 4, 5를 기준으로 가가 우성형질이면 3, 4, 5, 5가 열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몰 h, 스몰 h. 그 다음에 여기서 가가 없는 애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라지 h, 스몰 h. 또는 이제 여기서 가 없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 만약에 열성이라면, 자, 열성이니까 3, 4는 그냥 쉽게 찾아지죠.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그 다음에 이제 5 같은 경우는 우성인데 이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죠. 5는 지금 모르고. 자, 그러면 이제 가가 우성인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라지 h 개수까지 하면 1이죠, 1. 그 다음에 2, 1, 2, 1이니까 0, 1, 2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열성으로 다시 해보면, 라지 h 개수가 없는 얘는 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 나오고, 그럼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미 라지 t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전형도 다 찾은 거예요. 3번은 스몰 h, 스몰 h, 4번은 스몰 h, 스몰 h, 5번은 라지 h, 스몰 h, 그리고 가가 열성형질. 그래서 요게 가, 정상이 라지 h.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냐, 가는 열성형질이니까 틀렸죠. 1에서 체세포 하나당 스몰 h DNA량은 니은이냐. 자, 니은이 일단 1인데, 1은 스몰 h, 자, 1은 요 정상형질이니까 라지 h 가져야 되는데, 자손에서 요 열성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은 라지 h, 스몰 h여야 되죠. 그러면 스몰 h 하나 갖고 있으니까 맞는 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자,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h, 스몰 h 가져야 되는데, 스몰 h가 되려면 5번이 지금 스몰 h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나가 발현되려면 우성 라지 t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사이에서 우성 라지 t 가지는 것은 전체 4개 중에 3가지 케이스죠. 라지 t, 라지 t 1, 라지 t, 스몰 t 2.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8분의 3.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10개 설치.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식물군집을 조사했다. 자, B의 빈도는 0.6이냐. 빈도는 총 방형구 개수 10개. 그 다음에 출현한 횟수 B니까 6이죠. 그래서 0.6 맞는 말. A는 D와 한 개체군이냐 이랬는데, 군집을 조사한 거고 각 종들이에요. 하나의 개체군이 당연히 아니죠.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C이다. 자, 요거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원래 더하는 방식은 전체 값에서 그 부분 값으로 하는 건데,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지금 잘 보시면 전체를 더해보세요. 일단 전체가 100%가 되게 해서 비율을 만들면 되는데, 30, 20, 40, 10이니까 100%죠. 다 더하면 100이죠. 100.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요게 상대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밀은 지금 계산을 좀 쉽게 해버렸고, 요걸 가지고 이제 상대 빈도 구할 때는 원래는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인데 다 더해보세요. 10, 20, 20이야 20. 그러면 100으로 만들려면 5를 곱하면 되죠. 20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5 곱한 게 비율이에요. 25%, 30%, 20%, 25%.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더해볼게요. 1, 2, 3, 4, 5,
5니까 20을 곱해야지 100이 되죠. 여기다 20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 3배니까 3배에서 30 구해도 되고 4배니까 4배에서 구해도 되고 그래서 비율로 구해도 되고 20%죠. 자, 그러면 C가 제일 크냐 더해보면 돼요. 40, 20, 40, 80, 20에 100. 자, 20, 30, 30, 30, 20, 50 계산해보면 맞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확실히 점수화할 수 있는 파트들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유전 부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일 텐데 이런 거를 뒤로 잘 밀고 다른 것들을 최대한 빨리 푼 다음에 문제 조건 읽고 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단축시키면서 또 문제풀이 연습하시고 그러면 원하는 등급을 곧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파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